이 일은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겪은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오랜 백수 생활을 이어가던 저에게 사촌 형이 일자리가 있다며 서울에 올라와 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사촌 형이 다니던 회사에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추천받아 쉽게 취업을 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지낼 곳이 없던 저를 사촌형은 형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사촌형의 집은 서울의 서초구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촌이었는데, 낡긴 했지만 따뜻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가 한적해서 모든 게 빠르고 정신없는 도시살이가 낯설었던 저에게는 딱 맞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가던 중, 하루는 퇴근 후 사촌형과 함께 고기를 먹고 사촌형의 차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촌형이 무언가를 보고 놀란 후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뭐야? 저 여자 저기 또 있네? 궁금했던 저는 형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아니, 저 여자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여기 지날 때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어, 맨날. 아, 진짜 갑자기 튀어나올까 무섭다니까. 형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바라보니 그 여자는 정말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에 멍한 표정으로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고 굉장히 위험해 보였죠. 처음에는 서울에는 사람이 많아서 별의별 사람 다 있다더니 진짜였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 그 여자를 봤던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사촌형과 봤던 이상한 여자가 그때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오늘도 저러고 있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라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힐끔 쳐다보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그 여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을 위아래 치아가 모두 보일 정도로 크게 벌리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이죠. 섬뜩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이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며칠 동안 그날 그 여자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하고 저는 그 길목을 피해서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퇴근길에 지하철역을 빠져나가다가 뭔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주위를 둘러본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과 똑같이 입을 벌리고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그 표정을 또다시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못 본 척하며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쳐다보는 거지? 내가 그냥 착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촌형에게 말해도 그 여자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야, 좋겠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연애하겠네. 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제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여자를 발견하면 바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절대 보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곁눈질로 그 여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쉼없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 퇴근길에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일이 늦게 끝나 잔업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랬던 건지 다행히 그날은 그 여자가 항상 서 있던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사촌형이 방 곳곳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형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고,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닌가 해서 없어진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문을 닫고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 이후로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CCTV도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출근길에 깜빡하고 집에 서류를 두고 온 게 생각나 지하철역까지 갔다가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문이 잠긴 걸 확인했는데 문이 또 열려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둑이구나. 현장에서 바로 검거를 해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경찰이 도착하고 도착한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제 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도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방에는 퇴근길에 마주쳤던 그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여자가 중얼거리던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48-14번지 1973 1948-14번지 1973 1948-14번지 1973 그 여자가 중얼거리던 것은 바로 저희 집 주소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여자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 여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쳐다보며 이상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고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선처해달라고 하였고 저 역시 다치거나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고 몸이 아픈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합의를 하고 끝내긴 했지만 충격이 컸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은 다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득 한 번씩 그때 일이 떠오르며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닐까 하며 무서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여자는 어떻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집 안까지 들어왔던 것일까요?